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독서 2022학년도 6월 고2 연어평가 문제 38에서 42번 문제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자, 시각기관인 눈은 시각을 감지하는 데 관여하는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나 안구를 보호하는 눈꺼풀과 같은 부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시각기관인 눈을 분석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눈은 안구와 부속기관으로 이루어졌대요. 이 중 안구는 두개골의 오목한 부위인 안와에 들어있는 공 모양의 구조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안구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안구. 그래서 이글 전체는 1문단에서 소개해줬어요. 눈에는 안구와 부속기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1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안구는 뭐뭇이다 라고 정의해줬으므로 다음 문단에서는 안구에 대해서 설명하겠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두 번째 문단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림의 안구를 보면 안구벽은 3개 층으로 되어 있다. 3개 층 안구벽 이건가 봐요. 요 3개. 그리고 바깥층은 공막인데요. 공막이 바깥층. 자, 이렇게 체크해 두고 검은 자의 부분에서 투명하게 변형되어 각막을 이룬다. 이 공막이 변형이 되어 각막을 이루는데 이렇게 변형 과정이 일어난대요. 변형이 될 때 투명하게 변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막이 변형되어 각막을 이룬다. 자, 각막은 빛을 통과시켜 각막의 역할이네요. 망막에 상을 맺게 해준다. 중간층인 맥락막은 선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맥락막은 선모체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메모해두고 맥락막에는 안구의 각 부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 중 다수가 밀집되어 있어. 자, 그러면 맥락막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 중 다수가 밀집되어 있어. 영양분을 공급한대요. 그리고 빛의 통과를 막아 영양분을 공급해서 빛의 통과를 막아 빛이 공막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하여 상이 잘 맺히도록 한다. 자, 그럼 이 맥락막의 역할이 4가지가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우리가 정보를 구분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보니까 이 그림은 뭘 말해요? 안구를 보여주는 거는 있는데 이 안구 안에 있는 각각의 기관들의 역할을 설명해 주고 있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모체 여기 있네요. 수정체와 가느다란 실로 연결되어 있다. 선모체는 수정체가 물체의 원근에 따라 초점을 조절하는 것을 돕는다. 자, 그래서 선모체는 수정체와 수정체는 가느다란 실로 연결되어 있는데 수정체가 주어가 중요해요. 수정체가 물체의 원근에 따라 초점을 조절하는 것을 돕는데요. 그러니까 선모체의 역할은 수정체가 하는 일을 돕는 거예요. 요거 잘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안쪽 층은 빛을 감지하는 망막이 있다. 이 망막. 자, 이 망막이 여기 있는데 이 망막은 안쪽 층에 해당하며 빛을 감지하는 역할을 한대요. 망막의 역할 1. 안구벽 안쪽에는 유리체가 넓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리체. 여기 있네요. 이 유리체는 안구벽 안쪽에 있고요. 넓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유리체의 앞쪽에는 수정체가 있다. 유리체 앞쪽에 수정체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읽었으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 시각기관 눈은 안구와 부속기관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안구의 각 기관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딱 지문을 보니까 뭐가 있나요? 바로 기역, 니은, 디귿이 있어요. 각막, 맥락막, 그 다음에 디귿이, 망막 요 3가지 밑줄고 있고 뒤에 지문을 보니까 리을, 미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느드에 대한 문제를 바로 풀러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느드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자, 그누디에 대한 문제가 3번에 있네요. 그러면 3번을 해결하고 다음 문단을 읽어볼게요. 선지 1번, 기역에는 각막에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다소 밀집되어 있다. 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맥락막이라고 했죠. 맥락막은 니은임으로 틀린 말이 되겠고, 망막에는 수정체가 초점을 조절하는 것을 돕는다라고 했는데, 망막에 돕는 게 아니고 선모체가 돕는다고 했죠. 자, 아까 주어 체크 잘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막과 맥락막은 안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부속기관이다? 아니에요. 지금 이 문단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부속기관이 아니고 안구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린 말. 맥락막은 빛의 분산을 막아 디귿, 망막에 상을 맺는 것을 돕는다. 그대로 나와 있네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망막을 통과한 빛이 기역에서 감지된다. 주어 바꿔치기. 그래서 망막을 통과한 빛이 아니고 각막을 통과한 빛이 각막에서 감지된다고 나왔으므로 틀린 말. 이렇게 해결하고 가시고 그 다음 문단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3문단. 그래서 자, 이 문단에서는 안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 다음 그런데 3문단 읽어볼게요. 이런 안구는 단단하지 않다. 내용이 바뀌었네요. 단단하지 않은 물체가 기압에 저항해 원래 모양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내부 기압이 외부 기압보다 높으면 주어 내부 기압이 외부 기압보다 낮으면이네요. 낮으면 내부 기압이 낮으면 물체는 찌그러진대요. 내부 기압이 낮으면 반대로 내부 기압이 높으면 부풀어 오른대요. 기압이 높으면 부풀어 오를 수 있대요. 빛을 수용하고 상을 맺게 하는 눈의 특성상 약간의 모양 변화로도 빛의 방향이 틀어져 초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안구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안구가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으므로 4문단에서는 어떻게 안구가 모양을 유지하는지 설명하겠네요. 이를 1차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유리체다. 그러니까 유리체는 뭘 담당하는 것이라고요? 안구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안구 내부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 우리 아까 그림에서 봤죠? 는 투명한 젤 형태의 물질이다. 유리체는 안구 내압을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맥락막에 대하여 망막을 지지해주고, 요 그림으로 이해해봐요. 유리체가 있는데 맥락막에 대하여 망막의 형태를 유지해준대요. 그리고 안구 벽의 붕괴를 방지한대. 여기 벽이 있는데 이 벽의 붕괴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유리체이다. 하지만 눈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안구 전체뿐만 아니라 안구를 구성하는 각 부분을 정확한 형태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4문단에서는 안구의 형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유리체인데 이것만으로 부족해서 다른 기관의 역할도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럼 계속해서 읽어봐요.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죠? 안구의 형태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 문제되는 것은 각막과 수정체 사이의 안방이라는 공간이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이해해봐요.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안방이 있대요. 안방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 안구의 형태가 유지되지 못하면 안방에 문제가 생긴대요. 만약 이 공간이 비어 있다면 외부에서 누르는 기압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리체가 밀어내는 압력 때문에 유리체의 압력과 요 사이에 압력이 적정하지 않아서 각막과 수정체는 서로 달라붙는데 각막 이 중간에 있는 그죠? 안방이 비어 있으면 각막과 수정체가 달라붙는다라고 얘기하고요. 혹은 찌그러질 가능성도 있다. 찌그러지거나 달라붙는다. 각막과 수정체가.
그러면 수정체가 원활하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지겠죠. 따라서 눈은 수정체와 각막 사이 공간에 채워진 방수. 자, 수정체와 각막 사이에 안방이 있는데 이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방수. 그러니까 안방에 방수가 있는 것이다. 이 방수가 적정히 채워져 있어야 안구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므로 육문단도 봅니다. 방에 든 물을 뜻하는 방수. 방수는 어디 있다고요? 수정체와 각막 사이에. 그죠? 방수니까 물로 이루어져 있나 봐요. 는 투명한 약알칼리성 액체로 눈물과는 다른 거래요. 방수는 눈물과는 달라. 방수는 안방에 들어차 각막의 형태를 유지하고 혈관 분포가 없어 투명한 구조인 각막이란 수정체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방수의 역할 두 번째고 첫 번째 역할은 각막의 형태 유지, 세 번째 역할 노폐물 배출하는 역할을 한대요. 방수의 역할 세 가지 나왔네요.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것은 자, 방수가 순환되는 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것은 고여있는 게 아니고 순환되는 물이라는 것을 전제하죠. 만약에 고여있는 물이라면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방수에 차 있는 물은 순환되는 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모체에서 만들어진 방수는 이 방수는 선모체에서 만들어지네요. 안방을 채우고 섬유주라는 조직을 통해 배출된 후 슈렘프관으로 흡수되어 심장으로 들어가 혈액에 함유된대요. 자, 방수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했네요. 방수는 안방을 채우고 있는데 섬유주라는 조직을 통해 배출되고 슐렘관으로 흡수되어 심장으로 들어가 혈액에 함유한다. 이게 방수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눈의 구조와 시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방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네요. 적정량이 제대로 흘러야 한다. 제 역할을 다한 방수는 흘러나가야 한다. 아까 방수는 순환되는 물이라고 했으니까 흘러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가야 하는데 섬유주의 구조 변화나 슐렘관의 이상의 생기는 등의 이유로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했죠. 그럼 위의 문단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 방수는 섬유주라는 조직을 통해서 배출되고 슐렘관으로 흡수되어 심장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섬유주, 슐렘관이 변화가 생기거나 이상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방수의 배출 여부와 상관없이 선모체는 계속 방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즉 방수가 순환하지 않아도 선모체는 방수를 계속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결국 과도한 방수로 안압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방수가 배출이 되지 않아, 즉 순환이 되지 않아도 선모체는 계속 방수를 만들어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방수가 많아져서 안압이 높아진다. 방수가 많아지면 안압도 높아진대요. 그러면 이상이 생기겠죠. 그 결과 안구의 모든 조직에 압력이 가해져 이런 원인으로 이런 결과가 생기네요. 문제가 생기는데 그중 특히 약한 조직인 시신경이 심하게 손상을 받는다. 자, 그러면 안구가 적정량으로 흐르지 못하면 방수가 적정량이 흐르지 못하면 생기는 문제. 첫째, 안압이 높아진다. 그래서 안구의 모든 조직에 압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시신경이 손상을 입는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걸 전체는 시각기관 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눈은 안구와 부속기관으로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문단에서는 안구를 차지하고 있는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말했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앙구는 단단하지 않은데 앙구 형태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대요. 이 앙구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유리체에서 맡고 있는데 유리체만으로는 앙구 형태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기관의 도움도 필요한데 그것은 안방이라는 곳에 있는 방수래요. 그래서 이 방수의 역할에 대해서 6문단, 7문단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글 전체 구조도를 이렇게 보면 그닥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딱 이렇게 지문을 보고 키워드를 보면 뭐에 대해서 말하는지 대충은 알 거고 이렇게 지문을 보고 나서 문제를 한번 보면 좋겠지만 문제는 뭐 패턴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글을 읽으면서 1, 2문단 정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나머지 문단을 보면서 만약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있으면 밑줄에 관한 문제를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럼 문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각막은 공막과 달리 투명하다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했죠. 공막이 투명하게 변형되어 각막으로 간다 라고 했으니까 각막은 투명한 거고 공막은 투명하지 않은 거 확인했고요. 선지 2번 수정체는 빛이 통과를 할 수 있는 구조이다 라고 했는데 6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죠. 혈관 분포가 없어 투명한 구조인 각막이나 수정체, 그죠? 투명한 구조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그러면 투명한 구조는 빛이 통과할 수 있나요? 자, 있죠.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혈관 분포가 없어 투명한 구조인 각막이나 수정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관 분포가 없으면 투명한 구조이고 다시 이 문단에서 확인해 보면요. 자, 맥락막에는 앙구의 각 부분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 중 다수가 밀집돼 있어.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밀집돼 있어서 빛의 통과를 막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투명한 구조는 빛이 통과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2번도 맞는 말이 될 거고 선지 3번 유리체는 맥락막에 대하여 망막을 지지한다. 자, 이게 그대로 이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맥락막에 대해 망막을 지지한다. 그대로 나와 있고요. 선지 4번 선모체는 수정체와 연결되어 물체의 원근을 감지한다. 선모체가 물체의 원근을 감지한다. 가 아니고 선모체는 수정체를 돕는다. 자, 선모체는 수정체가 원근에 따라 초점을 조절하는 것을 돕는다고 했지 원근을 감지하는 것은 수정체인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말. 현재 5번 방수는 슐랭관을 거쳐 심장으로 들어가 혈액이 합쳐진다 라는 말이 6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어서 맞는 말. 그 다음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다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자, 만약에 안방이 비어있다면 안방에는 뭐가 있어요? 방수가 있죠. 비어있다면 외부에서 누르는 기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리체가 뭐뭐하는 압력 때문에 밀어내는 압력 때문에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안방이 찌그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요. 따라서 방수가 이 공간을 채우는데 만약 방수의 공급량에 비해 배출량이 뭐하면 멋머지게 되면 안압이 높아져 시신경이 손상된다고
1번 방수는 섬유줄을 통해 눈물은 누점을 통해 통과한다. 자, 오문단을 확인해 보면 방수는 섬유줄을 통해 배출되고 슐렘관으로 흡수되어 심장으로 들어간다 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 눈물은 누점을 통해 통과한다. 맞네요. 선지 2번 방수는 각막에 영양분을 제공하고 눈물은 각막에 습기를 제공한다. 일단 방수가 영양분을 공급하고 각막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거 맞고요. 눈물은 각막에 습기를 제공하고 맞죠? 또 공급한다. 습기를 공급한다. 맞는 말이죠. 보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3번 방수는 안구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눈물은 안구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맞네요. 보기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맞는 말. 4번 방수와 눈물은 모두 적정한 양이 유지되어야 정상적인 상태를 할 수 있다. 맞죠? 자, 방수는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안구가 찌그러질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눈물은 마지막 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될 거고요. 선지 5번 볼게요. 방수와 눈물은 모두 안구 표면을 적셔. 자, 안구 표면을 적시는 건 눈물인 건 맞는데 방수는 안구 표면을 적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구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요. 안구 내부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안방이 있는데 안방을 채우는 게 방수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어휘 문제 봅시다. A가 빛의 방향이 틀어져서 라는 부분이거든요.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빛의 방향이. 그러니까 빛의 방향이 어긋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네요.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문장 성분의 성격에 유의하면서 읽어볼게요. 날아가던 공이 오른쪽으로 틀어졌다. 그러니까 얘는 그죠, 추상적인 것이면서 방향을 말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오른쪽도 방향이니까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요. 2번 늦잠을 자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은 계획이 어긋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목재가 틀어진 것도 목재가 이렇게 휘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마음이 틀어졌다, 마음이 변했다라는 말이니까 아니고요. 사귀던 친구가 틀어졌다, 사이가 안 좋아졌다라고 해석하면 되니까 앞에 있는 문장 성분의 성격과 가장 비슷한 걸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눈을 둘러싸고 있는 각각 기관들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기술지문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